예,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배웠던 것에 대해서 랩을 해야 되는데요. 랩보다는 이번 시간에는 퀴즈 위주로 퀴즈를 한번 풀어보는 걸로 내용 정리를 한번 서머리를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퍼런스 모델이란 게 왜 필요합니까? 왜? 예, 바로 이기종 시스템들 간의 호환성이 해결이 안 돼서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안 돼서 기존에는 게이트웨이라는 장비를 통해서 시스템 간에 호환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가격도 비용도 있고 또 이걸 거치면서 전송 지연 같은 게 발생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우리가 레퍼런스 모델을 만들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프로토콜이란 거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통신 규약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통신 규약이라고. 그래서 통신 규약이라 해서 우리가 양쪽 간에 언어가 맞지 않으면 안 되듯이 양쪽 간에 그렇게 규약을 정해놨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보낼 때는 주소는 어떻게 하고 케이블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커넥터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에러 처리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데이터는 보낼 때 쪼개서 보내고 이런 식의 규약이 있습니다. 이런 규약을 바로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인캡슐레이션, 디캡슐레이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이게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레퍼런스 모델에서 보면 이 데이터를 받으면 이 밑에 계층으로 이렇게 처음에 내려가죠. 내려갈 때 어떻게 된다? 이렇게 헤더를 계속 이렇게 추가를 하죠. 이렇게 이 헤더를 추가하는 과정이 인캡슐레이션이고 송신 측에서 반면에 수신 측에서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보낸 헤더를 계속 떼죠. 이렇게 헤더를 떼죠. 이 헤더를 떼는 과정이 바로 디캡슐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과정은 송신 측에서는 인캡슐레이션, 수신 측에서는 디캡슐레이션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OSI 모델이랑 그러면 그 TCP/IP 모델의 차이점은 뭡니까? 예, 실제 우리 이 OSI 모델은 일단 7계층이죠. TCP/IP는 4계층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만든 단체가 ISO라는 단체에서 만들고 여기는 미 국방성에서 만들었죠. 자, 실제 인터넷은 뭘 쓴다? 예, 요 TCP/IP 요게 인터넷이고 요거는 그냥 이론적인 모델 어떻게 하면 근거를 제공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요 네 개 4계층을 쓰는데 얘는 상위 계층이 있고 하위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하위 계층은 이렇게 4계층과 3계층 그리고 요 1, 2계층이 합쳐져서 이렇게 하나를 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장애 네트워크 엔지니어링 장애 처리할 때는 4계층으로 보지 않고 실제 저희가 했던 요 밑에 계층들 상위 계층들은 하나로 보는데 하위 계층들은 이런 식으로 OSI처럼 이렇게 각각 분리해서 봅니다. 그게 장애 처리에서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냥 요 상위 계층만 써머리 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다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PDU란 뭐냐?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이 프로토콜 앞에 나왔던 이 프로토콜들이 데이터를 보낼 때 전송 단위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헬로우라는 이렇게 데이터를 보낸다. 그러면 상위 계층에서 보내면 이 4계층에서 처음으로 이제 헤더를 붙이죠. 4계층 L4라고 하겠습니다. 이 4계층에서 헤더를 붙이고 헬로우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다시 이렇게 H4 4계층에서 붙였다고 할게요. 요게 그대로 내려오고 H3 헤더가 붙고 이렇게 해서 붙고 여기 H2 헤더가 이렇게 이게 계층별로 붙죠.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뭐로 한다? 이거를 우리가 4계층에서 다는 단위를 세그먼트로 한다. 그리고 요렇게 이 전체를 뭐다? 요거를 우리가 패킷으로 한다. 이게 그 2계층에서는 요게 안에 뒤에도 뭐가 붙는다 있죠? 예, 트레일러라는 게 붙는다 있죠? 예, 요게 뭐라 한다? 이게 프레임이라고 한다. 프레임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계층에서는 이렇게 비트로 이렇게 01, 01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1계층은 비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참고로 우리 세그먼트를 할 때는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실제 우리가 나중에 세그먼트 크기를 할 때는 이 헤더를 떼고 이 부분만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까지가 PDU고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세 가지 주소가 있다 했죠. 뭔 주소가 있다 했죠? 세 가지 주소. 세 가지 주소는 뭐가 있냐면 바로 물리 주소가 있죠. 그리고 논리 주소가 있고, 그리고 뭐죠? 포트 주소가 있다 했습니다. 이 물리 주소들은 뭐냐면 이렇게 장비들이 사면 랜카드나 고유하게 통신하기 위한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에 제조사가 있고 번호가 있고, 그 뒤에다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유한 1번, 2번 이렇게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요 번호가 있고, 논리적 주소는 이거는 장비를 살 때 찍혀서 나오는 주소라 했죠. 그리고 논리적 주소는 우리 관리자들이 관리하기 쉽게 이렇게 네트워크 영역마다 붙인다 했죠. 대표적인 게 IP 주소 얘가 있고, 포트 주소란 거는 뭐냐면 이 안에 카톡도 있고 앱도 있고 메일도 있으면 이 프로그램들 안에 있는 프로그램, 다른 말로 이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이 프로세스를 식별하는 주소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고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위 계층은 사실 보다는 하위 계층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들만 일단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송 계층은 아까 말했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아까 말했듯이 프로세스 간의 통신이라고 제가 했죠. 아까 그래서 이때 이 프로세스 통신에 쓰는 게 바로 포트 주소죠. 포트 주소. 그래서 포트 주소 양쪽 이렇게 있다면 여기 카톡 앱, 카톡 웹이 있고, 여기 카톡 웹이 있으면 이렇게 통신이 이루어질 때 이렇게 해서 얘가 카톡기 통하고 싶을 때 이 프로세스 간의 통신을 이제 해준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포트 주소를 통해서 도와준다, 이렇게 구분한다 했죠. 그리고 얘가 실제 얘네가 프로그램을 카톡도 쓰고 웹으로 쓰면 얘가 상위 계층이 있으면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뭉쳐서 나가죠. 이걸 먹스라고 한다 했죠. 반면에 얘는 들어와서 이렇게 양쪽으로 나가니까 분리한다 해서 디먹스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먹스, 디먹스 기능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4계층의 중요한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 4계층 전송계층에서는 TCP와 UDP가 있다 했습니다. 자, TCP는 UDP 한번 비교 한번 해봅시다. 공통 기능은 뭡니까? 앞에서 말했던 프로세스 투 프로세스 통신을 해주는 거죠. 프로그램을 구분해주고, 그리고 먹스, 디먹스를 역할을 해준다. 공통. 맞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이 뭡니까? 얘들은 다 전송계층이니까 4계층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프로토콜. 4계층 프로토콜이라는. 그럼 차이점을 한번 봅시다. 얘는 뭐냐면 데이터를 보낼 때 어떻게 보냅니까? 얘는 먼저 연결 과정이 필요하죠. 연결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보내죠. 그리고 나서 연결을 종료합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보낸다? 바로 데이터를 그냥 보내버린다. 이게 차이가 있죠. 그리고 또 얘는 제어 기능의 차이가 있죠. 얘는 에러 제어, 흐름 제어, 혼잡 제어라는 제어 기능이 있는데, 이 친구는 그런 게 없다. 그냥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TCP를 간단하게 중요한 기능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했으면, 자, 데이터를 보낼 때 데이터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큰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작게 쪼갠다 했죠. 요거를 뭐라 한다? 우리가 바로 앞에 나왔던 PDU의 세그먼트라 한다. 세그먼트. 이렇게 쪼개고, 세그먼트 1번, 2번, 3번 있으면 쪼개고 나서 어떻게 쪼갠 것에 대해서 번호를 붙인다. 넘버링을 붙인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얘가 이렇게 데이터를 보낸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얘가 받으면 저 1번 잘 받았어요 라는 메시지로, 자, 2번 에크 2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예를 들면, 자, 요게 메시지가 2라는 건 뭐냐면, 저는 1번까지 잘 받았어요. 수신 오케이. 2번 전송 수신 대기. 2번 보내줘.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얘가 이걸 받으면
어떻게 됩니다? 요것을 이제 다시 2번을 보냅니다. 근데 만약에 얘는 1번을 보내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메모리에 이 원본이 이렇게 1번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의 복제본을 버퍼에다가 1번을 이렇게 버퍼에 보관을 해둡니다. 보관을 해뒀다가 어떻게 한다 했다? 이 데이터가 이 에크가 일정 시간 내에 안 오면 못 받았구나. 이게 못 받았다는 거는 가다가 소신될 수도 있고 이 과정 가운데 소신됐을 수도 있고 이때 없어질 수도 있지만 그런 건 모르겠고 일단 못 받았으니까 나는 요걸 다시 1번을 버퍼에 있는 걸 보냅니다. 그래서 이 에크를 만약에 못 받았을 때는 그럼 이때 다시 에크 2를 받으면 이제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에러 제어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서 데이터를 너가 무작정 계속 보내면 내가 버퍼가 오버플로우 발생하니까 내가 처리할 때까지 좀 기다려줘 해서 속도 좀 줄여 이렇게 해서 이 흐름 순서 흐름을 제어 이걸 흐름 제어라고 이런 게 한다. 이렇게 해서 에러 제어와 이렇게 흐름 제어, 혼잡 제어가 있는데 일단 이 두 가지만 일단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TCP와 UDP는 공통점은 사계층이라서 요 기능을 다 한다. 하지만 얘는 연결과 연결 종료가 있지만 얘는 데이터를 그냥 보낼 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3계층 프로토콜은 자, 아까 요거를 다 여기 연결돼 있죠. 자, 4계층은 아까 말했던 무슨 주소죠? 예, 포트 주소. 3계층은 논리 주소, IP 주소. 2계층은 물리 주소. 그래서 우리가 이더넷에서는 맥 주소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3계층은 가장 중요한 게 이 논리적 주소, 어드레싱, 주소를 할당하는 것과 그리고 라우팅, 최적의 경로로 한다. 그래서 네트워크 계층, 네트워크. 자, 이걸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라우터란 장비는 특이하게 어떤 기능이냐면 이 포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 포트별로 네트워크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라 라우터라는 장비는 이 포트별로 자, 요거 좀 라우터 포트 이거 다시 그림을 한번 볼게요. 포트별로 이 라우터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포트별로 있으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라우터는 포트별로 그래서 여기 한 포트 한 네트워크 포트 네트워크를 나눈다. 그래서 포트별로 네트워크를 나누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계층이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네트워크와 요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기 때문에 네트워크 계층입니다. 이 계층이 그래서 라우터는 3계층인데 이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연결해 주기 때문에 네트워크 계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요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제가 뭐냐면 뭐 요구형은 뭐 상암동, 제가 이렇게 해서 가양동, 여기는 이쪽 밑에는 뭐 염창동 이렇게 네트워크가 이렇게 또 있으면 라우터 포트별로 이렇게 해서 동별로 논리적으로 어드레싱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최적 경로를 하는 것이 바로 저 3계층 네트워크 계층. 그래서 네트워크 계층 요 3계층에서 제일 중요한 장비는 요걸 라우팅을 하기 때문에 이걸 라우터라는 장비가 한다. 요걸 한번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링크 계층은 노드 투 노드 전송이라 해서 단말에서 단말까지 전송할 수 있게 해줍니다. 노드 간에. 그래서 이 라우터가 있으면 라우터가 이렇게 있고 라우터가 있다. 그럼 이 내부 안에 스위치라는 장비가 있어서 PC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위치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단말 간에 이렇게 통신할 때는 실제적으로 무슨 이 한 개 요 네트워크지 않습니까? 라우터 네트워크 포트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라우터 포트별 네트워크 분리하니까 요 한 개 네트워크 내부에서는 실제적으로 통신할 때는 최종적으로 뭘 쓰냐면 2계층 주소인 물리 주소를 사용합니다. 물리 주소를 통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찾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라우터가 요 라우터까지 갈 때도 뭐냐면 동일 네트워크니까 물리 주소, 2계층 주소 요거에서 노드에서 노드까지 전송한다. 노드에서 노드까지 전송한다. 이때
요렇게 통신하거나 아니면 요렇게 통신하거나 요렇게 통신할 때는 결국 다 물리 주소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 계층은 결론적으로는 바로 물리 주소를 사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이 계층은 노드 투 노드 전송을 하고 결국 한 개 네트워크 안에서 노드 간에 이렇게 전송을 하는데 사용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물리적 주소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얘는 특이하게 헤더뿐만 아니라 트레일러가 이렇게 붙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 계층하고 차이점은 네트워크 계층은 말대로 여기 있는 것들이 결국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간다 해준다면 이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은 여기서 여기까지 역할, 이 계층의 역할,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홉바이 한 칸, 홉바이 홉이라는 건 깡총 한 홉, 요 라우터 사이를 한 홉이라는데 이렇게 홉바이 홉을 이렇게 여기 있는 것을 이렇게 전달한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 데이터가 여기까지 오는 거는 2계층이 책임지고 이 네트워크 안에 다시 어느 경로로 보낼지는 3계층이 또 도와주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또 2계층, 3계층이 도와주고 여기서 2계층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가장 어려운 개념인데 제가 계속 러프하게만 계속 동일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념을 일단 익혀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ARP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ARP를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IP 주소하고 MAC 주소에 대해서 주소가 뭐냐면 3계층의 물리적 주소와 2계층의 논리적 주소가 3계층의 논리적 주소의 IP 주소와 2계층의 물리적 주소인 맥 주소 간의 연관관계가 ARP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 그것을 알게 되면 이것을 좀 더 속 시원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 이게 닭과 계란처럼 이렇게 막 몰려 있습니다. 서로가. 그러다 보니까 이 과목이 처음에 들을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듣고 나면 서로 간에 딱 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런 식으로 조금 큰 틀만 잡고 있으면 나중 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문제보다는 퀴즈를 통해서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답을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다시 한번 혼자 한번 풀어보시고 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